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도 연구 성과 발표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에 정말 많이 추우셨죠?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꽁꽁 얼게 되는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가 더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한 오늘 그런 시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주요 연구 성과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올해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구원의 통찰력 있는 연구 성과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의견도 나누고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또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문제도 회장님의 축사가 함께하는 오프닝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세션들로 마련을 했습니다. 기조 강연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님께서 정말 특별히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션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는 아주대학교 정용헌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하윤희 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매 세션 저희가 의미 있는 발표들 그리고 토론으로 함께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도 연구 성과 발표회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프닝 세션을 힘차게 열어주실 개회사를 청해 드릴 텐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데 이렇게 저희 연구원의 올해 마지막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자리가 많이 비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는 이 행사를 이제 올해의 연구 성과 발표회를 사실은 이제 다음 해 초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해 예산을 그해 소진한다는 그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올해 이제 늦게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정이 너무 뒤로 밀리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아주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인기가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계획을 좀 잘 짜서 조금 이제 이렇게 일정을 좀 앞으로 당기고 물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연구진들이 연구 결과를 일찍 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재입니다. 2023년 연구성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H2코리아 문제도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오고 계시는 우리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자장을 맡아주신 정용헌 교수님, 하윤희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본행사를 힘들게 준비한 대외협력팀 팀원들과 오늘 발표를 해줄 사실 연구원을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연구원의 보석 같은 우리 연구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이번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헌하기 위하여 에너지 정책 연구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핵심 전략과 발전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이를 정부와 기업, 학계 등에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최신 연구 성과를 시성 있게 공유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현안 점검과 함께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연구 성과 발표에는 캅28에서 참석하고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김상엽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션은 미래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자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 발표회가 우리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용의 기운을 받아 2024년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고 백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님께서 개회사로 오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네, 감사와 따뜻한 인사를 가득 담아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지속 가능한 미래와 발전과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이 에너지 핵심 전략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축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아마 여기 많으신 분들이 아마 울산에서 올라오셨을 텐데 제가 항상 이제 그 에너지 경제정책 연구원을 생각하면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올라오시느라 수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성과 발표를 축하합니다. 오늘 발표회는 2023년도 올해 수행된 기본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 이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표회를 준비해 주신 김현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소융합 어라이언스 문재도 회장님은 오늘 이 발표에 축사를 맡아주셨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은 기조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 지구적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세워졌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이행 과정에서 드러날 각 국가 등 제방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정될 수 있을지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기후 재난으로 미뤄볼 때 기후 온난화 문제는 그 해결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된 지난 COP28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을 둘러싼 산유국들과 선진국들 사이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그것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 대신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타협되었지만 2050 탄소 중립의 이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이해갈등 사안들이 많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알리백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외 다수 무탄소 에너지까지 고려한 CF100에 참여할 것인지와도 관련이 되며 특히 CF100의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것인지 문제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2050 탄소 중립의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해갈등 조정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감으로써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에너지경제정책연구원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주로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그 저변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보고에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 개발을 염두에 두면서 올해의 연구 성과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 겨울 우리나라 기후 역시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얼마 전에는 너무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포함해서 최근에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쁜 연말이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께서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행사에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탄소 중립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 지구의 미래가 달린 정말 시대적인 과제이지만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아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해나간다면 저희는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축사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문재도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재도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도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울산으로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원이 내려가서 제가 접촉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저에게 항상 마음의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김현재 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37년째가 됐죠.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제 원래 동력자원연구소의 정책연구 파트로 있다가 80년대에 이제 분리돼서 정책연구소로 이제 연구원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기본 틀을 이제 갖추기 시작했는데 현재 정책의 에너지 정책의 틀이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당시에 만들었던 그 정책 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 점에서 경제연구원에 우리 저하고 함께 일했던 또 선배, 동료, 우리 연구원 박사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만나면은 그때 추억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87년이었던가요? 88년입니다. 8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5공화국이 이제 물러나고 직선으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업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업무 보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보고를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군사 문화에 이제 유산이 있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행정의 이제 전산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 그 PC에서 이제 그 지금 한글 아래 한글에 이제 모태가 된 한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던 그 시절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정책이 대부분 걸프에서 원유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떡하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너지 안보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다변화해야 된다. 공급선을 여러 군데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 그때 이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70%를 석유에 의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좌절도 맛봤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효율, 그래서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전략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정책을 했었는데 88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가졌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께서 이제 업무 계획을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하고도 여러 이제 논의를 한 결과 에너지 정책의 틀을 세 개로 잡았습니다. 세 개. 하나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 전통적이죠. 수급의 안정. 그 다음에 가격 안정. 가격 안정은 가격이 걸프 전쟁이나 뭐 이런 이 급작스런 지정학적 위기로 해가지고 가격 급등했을 때 어떻게 가격을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었지만은 가격이 또 급락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소비자한테 100% 돌려드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옵서브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두 번째 과제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시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었었습니다. 안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을 도입할 것이냐. 그게 나중에 이제 뭐 구조 개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컨셉으로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틀을 이렇게 마련해서 정책의 틀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다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면서 또 에너지의 안보가 다시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에너지 하면 또 환경 이렇게 같이 지금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에서 제가 늘 이 공부를 해왔고 제 후배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근간은 에너지 안보, 그리고 환경, 그리고 에너지 복지, 뭐 에너지 효율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렇게 다가온 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 1980년대,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가장 현안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보의 개념도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오폴리틱스,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의 부족, 쇼티지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많은 개념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사이버 공격. 이 사이버 테러가 됐을 때 지금 모든 에너지가 시스템적으로 모든 IT 정보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이. 과연 이것이 무너졌을 때 시스템이 페일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사실은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게 약간은 컨트라딕션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에너지 전환, 친환경 시대로 변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정혜구 이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화석 연료를 퇴출하자고 합니다. 페이스 아웃은 제 생각에는 이 액티브한 거고 트랜지션 어웨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유국들의 이제 반대 때문에 액티브한 페이스 아웃이라는 용어 대신은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화석 연료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중단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질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에 있기 때문에 수소의 역할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늘 우리가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게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데이 제로에서 데이 원 됐을 때 갑자기 화석연료 없어지고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롱전인데 우리가 만드는 계획이라는 거는 약간은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일종의 단절적인 그런 플랜이거든요.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늘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발전소가 생각대로 건설이 되고 전력망이 계획대로 건설이 되면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에너지 트랜지션, 재생에너지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수익성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개념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이런 걸로 이제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에너지 정책하는 사람들의 머릿속도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야 됩니까? 결국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 생각을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네 기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문이 되는 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석유나 가스 같은 주력 에너지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폭염이나 가뭄, 빈번한 태풍 발생 등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조속히 줄여야 하는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제에너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의 틀을 그대로 따라가면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더구나 지금은 에너지의 최종 사용에서 전기의 비중이 30% 남짓이지만 미래는 전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통신시장에서 IT 혁명으로 유선전화가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까지 합니다. 이제 에너지의 핵심은 석유나 가스가 아닌, 전통적인 석유나 가스가 아닌 전력이 되고 기업들은 전력 관련 사업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휘발유나 경유 같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 같은 전기를 사용한 동력에 급속히 의존해가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을 기하려 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세계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지
솔직히 매우 궁금합니다. 과거에 전력 수요 증가율이 당초 계획을 넘을 때마다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에서 가스나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석탄 발전소, 또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정책 추진의 일관성도 많이 손상돼 있는 현실입니다. 원전 같은 대형 발전소 건설에는 최소한 7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가 재생에너지는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데 정책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투자 결정도 어려워지고 전력 산업의 생태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마다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각국의 여건이 틀린 만큼 다변화를 통한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 에너지원의 의존도가 커지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동의 산유국조차도 탈석유 시대에 대비한다면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다각화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완전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G7 정상들이 정상 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 에너지 효율을 퍼스트 퓨얼로 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 에너지 신기술의 조속한 사업화와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제2의 에너지 생산, Second Production of Energy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First Fuel, 제1 에너지 생산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캅28 총회에서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지금의 추세인 매년 1.8%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뛰어넘는 4%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의욕적인 목표입니다. ambitious but achievable 한 것인지 achievable 할 수 없는 목표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별로 최신 설비를 장착하여 효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이러한 상태에서 공정의 효율 개선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우리 산업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정부가 현재 향후 15년 동안 전력의 청사진을 그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미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시기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 대안이 많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4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발전에 정말 제대로 확실히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제도 불장 예배 축사로 오늘 행사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이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공급을 고민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에 대한 많은 고민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제안들 해주시고 또 다양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여러분이 함께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